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도요, 화합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을 주죠.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평천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한테 온 친구거든요. 4살 때 상위 5%라는 영재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난독과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겨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달 과정에서요, 특별한 건 없었대요. 4세 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빨리 받아들였나 봐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영재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영재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권유로 인해서 영재 검사를 받았는데 상위 5%의 영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유아기의 발달이 빨라서 상위 5%의 영재 수준까지 갔던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잘 못했고요. 또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학교도 되게 힘들어하고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그래서 아동발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소아 우울증이랑 ADHD라고 그랬대요. 엄마와 애착은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아이가 엄마와 애착이 좋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엄마랑.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소장님? 하고 오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요, 학령기에 있는 아이라요, 다른 곳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난독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아이가 책을 잘 못 읽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잘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읽을 수 있겠니? 하니까 읽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낭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가끔 부정확한 발음을 하기도 했고요. 읽기는 또랑또랑하니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잘 읽었고요. 내용 파악도 곧잘 했어요. 어머니께 아이가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지 한번 여쭤봤어요. 책은 좋아하는데요, 본인이 읽는 건 싫어했대요. 그리고 읽어달라 그랬대요. 책 읽기는요, 한 8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글자가 많으면 막 읽기 싫어했대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주저주저 하면서 빨리 발음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발음이 많이 부정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독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4살 때 노래학교를 보냈대요.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단을 했었나 봐요. 5살 2학기 때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보냈더니 여기서는 곧잘 그러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욕심 나셨겠죠. 6살 때에는 조금 더 큰 곳으로 보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보냈더니 큰 유치원에서는 적응을 역시나 못 하더래요. 막 돈 같은 걸 입에 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유치원 시절 내내 조마조마하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는요, 아이가 또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했대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울렁거린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한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원인이 근데 스트레스라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는요, 1학기 내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했었나 봐요.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장난으로 바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자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그 후로는 이제 진짜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잘못해서 애들이 또 바보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바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새로운 거 같은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도전 자체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서 어머니께서 아동발달센터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 검사랑 웩슬러 검사 같은 걸 받았는데 ADHD에 소아 우울증이다 라는 판정을 받았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요, 아이가 이제 아빠랑도 관계가 좋거든요. 엄마도 굉장히 관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랑은 관계가 너무 좋은 나머지 아이가 집착처럼 해서요,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분리불안이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처럼요, 어려서 비록 영재의 끼가 있다 할지라도요, 불안정한 정서라든지 신체 각 기관에 기능이 약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약하다든지요, 협응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적절한 자극과 다양한 환경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친구에게 눈이나 귀, 그리고 신체의 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요, 빠르고 정확하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뇌 각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능의 두뇌 발달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했고요.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 심리치료와 부모님 교육, 상담, 그리고 난독증 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 훈련의 효과는요, 두뇌 기능을 높여줘서요, 최적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나 과도한 긴장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도요, 화합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을 주죠. 저희는요, 이 아이의 훈련과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는요, 부모님 교육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올바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훈육을 어떻게 하는지 훈육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이의 환경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우시면서 분리 불안으로 인한 아이의 불안정 애착이 없어지도록 어머니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아이의 훈련을 도우셨습니다. 또 아이는요, 두려움과 긴장도가 높아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창피해서 피하면서도 막상 친구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참견을 많이 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회피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체의 각 감각기관의 발달을 돕는 기능훈련과 함께 인지행동 심리치료나 잦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공하는 경험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과긴장을 하지 않게 되어서요, 더 이상은 친구들한테 뭐 내가 안다고 하면서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하는 일이 없잖아요. 참견도 안 하고 겉돌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지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는 아이가 되었대요. 원래 타고난 지능이 좋은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기반 두뇌학습 프로그램 훈련이랑 난독증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즐겁게 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 한쪽으로 조금 빠르다 그래가지고요, 섣불리 영재센터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요,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안정된 정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자주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아이가 많이 배우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요, 아이가 과도한 두려움이나 긴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독증이나 감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아이가 학령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